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월요일 장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월요일 오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8시 50분 이때 일본에 대한 GDP 그리고 GDP 물가지수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GDP는 마이너스가 떠서 나왔고 그러니까 예상치 하회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 물가지수는 굉장히 높게 플러스가 돼서 나오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GDP 그러니까 나라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가 돼서 나왔다. 그래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나왔는데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중앙은행이 고르게 되거든요.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냐 또는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먼저 잡을 거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경제 잡아보겠다고 금리 인하를 했다가 전통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전적이 1980년대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낌새가 나오면 물가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물가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금 조금 더 생겨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8시 50분에 GDP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니케이가 약상승했고 그리고 10년물이 조금 빠졌거든요. 오늘도 조금 빠졌는데 일본 10년물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0.7% 하고 있고 30년물 금리도 마이너스 0.47% 하면서 어느 정도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돈이 풀리는 거니까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본 사정이고 일본의 사정이 미국으로 결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자산들 프라이스 액션이 어제 장, 월요일 밤, 그리고 화요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 보면은 먼저 금부터 볼게요. 1시간봉 상으로 봤을 때 어제 장이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 시작한 다음에 약간 이제 하락을 했고 지금 더블 바텀 찍고 올리고는 있는데 아직 200일선 밑에 잠겨 있는 모습.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면은 날봉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주고 있고 30년물 금리 보면은 지금은 좀 빼고 있고 어제는 이렇게 올린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은 골드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 얘도 하락했죠. 그리고 10년물이랑 30년물 상승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금리 인하 일본에서 해도 호재가 과연 맞을까라는 식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마냥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10년물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얘가 기준금리를 대표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역헤드 숄더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오늘 만약에 여기 4.17이 이런 구간 넘겨서 봉이 마감된다 라고 하면은 이 역헤드 숄더가 컨펌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위로 봤을 때 지금 이 노란색 지지 그리고 이 삼각 수렴 다 뚫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일봉상에서 봤을 때 200일선 여기 구간이 4.2 정도 돼요. 4.25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차트를 보면은 아직 올라갈 룸이 약간 남아있기는 하고 그리고 옵션상으로 봤을 때도 폭락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라서 뭔가 롱 비중을 안 들고 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시그마 하단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수해볼 만하다.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질 만큼 새로운 충격이 옵션 시장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제 저는 TSLL 이거를 매수한 거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뭔가 뒤늦게 타는 것보다는 그냥 1시그마 하단에 있는 애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타는 게 좀 좋아 보이고 QQQ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FOMC 전까지는 좀 사리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FOMC 때 금리 동결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동결을 하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내년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차트를 봤을 때 5일선 위에서 마감이 잘 되기는 했거든요. QQQ 기준으로. 그리고 뭐 아직 1시그마 상단을 쳤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FOMC 전까지 그냥 약간 보합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한쪽 방향으로 그냥 쏠린 다음에 셀더 뉴스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빼고 뉴스 나온 다음에 쭉 올리거나 이러면은 되게 방향 잡기가 편한데 근데 지금 계속 조그마한 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FOMC 전후로 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 갭은 거의 다 메꿨거든요. 여기 갭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마지막 캔들의 고가 라인이 628.8이고 이 캔들의 저가 629.85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갭이 1불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스몰 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갭을 완전히 다 메꾸기보다 오늘 만약에 내러티브가 안 좋아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FOMC 때까지 또는 FOMC 이후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크게 만들고 다시 찐 상승장으로 가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불리시 시나리오, 그리고 좀 베어리시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회된 숄더를 만약에 이번에 못 만들면은 좀 베어리시 하다라고 봐요. 근데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5일선 위에서 계속 봉이 마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엔비디아 H200 중국에 수출 가능하다라고 트럼프 사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반도체가 약간의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FOMC 전에 뭔가 폭락이 있기보다는 FOMC 때까지는 그래도 좀 작은 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데 5일선 밑에 봉이 삐져 나오면은 FOMC 이후에 프라이스 액션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리시 사인 걔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거, 대략 한 606 정도 라인까지 찍은 다음에 다시 올리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데서 만약에 리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됐든 롱을 안 태우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숏을 잡기에도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지금은 롱 비중을 갖고 있대 숏으로 해지를 걸어놓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1시그마 하단에 와 있는 애들은 지금 옵션 상으로 봤을 때 폭락이 나오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그래도 막 그렇게 푸 쪽으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시그마 하단에 오면 매수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도 개별주들 살펴볼 건데 테슬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테슬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 일봉이고, 제가 어제 테슬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더블 바텀으로 올린 거, 이거의 타겟이 대략 467 정도가 된다. 근데 아직 467은 못 찍고 있고 1시그마 상단 470인데 여기도 못 찍고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 여기서 51선, 11선, 그리고 1시그마 하단 이거 동시에 걸리는 자리가 437이니까 여기쯤 오면은 매수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위에서 잘 마감이 됐고, 네, 캐시우드가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떠서 그런지 일단 프리장에서는 좀 빌빌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장을 가서 이때 저가 라인 있죠, 이거를 1시간봉으로 당겨서 보면은 이 쌍바닥 나왔을 때 이 저가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저가 깨면은 그냥 나오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스탑로스를 오늘은 좀 걸어놓고 자지 않을지 싶네요. 스탑로스 가격은 이따가 제가 게시물로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이게 만약에 그러면은 51선, 11선 걸리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져서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이거 어디까지 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지지는 감마 익스포저 이걸로 잡는 게 일단 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살펴보면 감마 익스포저로 지금 찾는 이유가 지지선을 테스트를 안 한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라인 테스트했고 여기 라인 테스트했고 여기 라인도 테스트했기 때문에 다 테스트를 하면서 올린 거라, 이럴 때는 이제 감마 익스포저로 찾는 게 좀 정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위로 저항 잡아보면은 여기 450, 그리고 지금 구간 440에 파지티브 감마가 껴있고,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435, 여기부터 네거티브 감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렇다 할 네거티브 감마가 크게 껴있는 구간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도 모든 지지를 다 체크를 하면서 올렸고, 감마 익스포저 봤을 때도 명확한 지지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주봉상에서 봤을 때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세 캔들이 모닝스타고,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 추세가 반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세가 반전이 되는 기준이 이 양봉 캔들의 절반까지 가격을 침범했을 때 얘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얘를 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 이 424 라인, 여기를 아직 한 번도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캔들의 절반 구간.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많이 빼면은 424까지 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뚫려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모닝스타 세 캔들 뜬 거는 패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라인은 424까지고,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라인은 437 여기 구간.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데 잘 지키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러프하게 435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437보다. 그래서 이번 주는 435 잘 지키는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는 424 라인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 모닝스타가 유효한 거니까 앞으로 더 계속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깨진다, 424 깨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달봉으로 넘어가서
달봉에서 이렇게 긴 꼬리 캔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잡아 먹으러 갈 때가 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그때 뭐 잡아 먹으러 가는 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424 밑에 잠긴 채로 12월 월봉이 마감이 되면은 이 밑꼬리 382까지 잡아 먹으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호재에 힘입어서 꽤 힘이 좋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0.5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185 구간. 그래서 얘는 일단 지우고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185에 체크를 해둘게요. 그리고 이 밑에 184 이런 구간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일단 주봉상에서 모닝스타는 아닌데 이 도지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서 얘도 여기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가지기 위해서는 이 캔들의 절반 있죠. 절반을 찍으면은 여기서 여기 위까지 찍으면 절반이 179.6이 나오거든요. 179.6. 여기를 만약에 주봉상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마저도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4시간 봉상에서 얘가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올린 거잖아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다시 이 라인 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 역회된 숄더 구간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회된 숄더를 깰 확률이 있거든요. 일단은 179.6 지키면은 상승 추세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자리 깬다라고 하면은 이런 201선까지는 일단은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지가 겹겹이 많은 구조라고 써드렸고, 역회된 숄더 어깨 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 박스까지 확인이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박스를 다시 내려오면은 이거는 좀 악재가 있어야 내려온다라고 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결국에 QQQ도 좀 안 좋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가 다시 이런데 180 밑에 잠기면은 QQQ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에 조정이 들어가고, 엔비디아가 200일선 지금 155 정도 되는데 여기 구간까지는 좀 하락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차트가 되게 겹겹이 잘 쌓아 올려서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이 밑에 이렇게 내리는 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일단 205 이거는 지우고 보고, 옛날 타겟이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똑같이 찍어보면은, 자, 일단 1차로 여기 0.5 구간인 190까지 여기까지는 일단 도달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도달을 한 다음에 51선도 지금 187 라인에 있거든요. 이런 데서 지지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고점을 좀 트라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190, 그리고 190에서 안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정고점 가는 부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0.5 구간만 표시를 해둘게요. 190, 네, 파란색으로. 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작도해둔 거는 얼티밋 플랜 가입하시면은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말씀드리면은, 파란티어 같은 경우에 얘는 일단 이거 ABC로 뺀 거 0.5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맥디도 크로스가 돼 있는 점,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딱히 걸려 있는 거 없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양봉 캔들이 이렇게 잘 떠주면서 좀 불리시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제 51선을 일단 테스트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51선 180 정도 되는데 여기 라인에 또 안착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188 이런 구간까지 트라이를 하러 갈 수가 있고, 여기를 만약에 트라이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그 다음에는 전고점 무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사실 손익비가 좀 괜찮다라고 봐요. 180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188까지 열려 있고, 여기 뚫으면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무브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하기 편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친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마 익스포저가 180 위에 파지티브로 많이 껴있고, 이 밑엔 이렇다 할 뭐 네거티브 감마존 뭐 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 180 깨지면은 일단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옵션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왜냐면 얘가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이렇다 할 지지를 잡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동평균선 빼고는 뭐 여기 5일선 있고 11선 있고 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친구도 뭐 1시그마 하단 뭐 이런 데를 지지로 잡고 들어가도 괜찮고, 그거 아니면 일단은 180 깨면은 TT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FOMC도 있고, 팔란티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메타가 200일선 이렇게 있는데 테스트를 지금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못 넘고 있거든요. 이거 계속 못 넘기면은 결국에 한번 이 갭을 채우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갭 바로 밑에 642 지지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 지지까지도 채우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200일선에서 리젝이 됐으니까 지금 뭔가 매수를 하거나 하기에는 좀 아쉬운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고, 뭔가 추가 매수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레벨까지 오면은 받는 게 좀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거다라고 봐요. 얘가 1시간봉 2평은 나름 정렬이 이렇게 돼서 올리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네, 4시간봉 2평으로 보면은 전혀 그렇게 올리고 있지 못하고 2평 정렬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200일선에서 여기 리젝도 여러 번 됐고, 그래서 얘는 아싸리 그냥 여기 갭 채운 다음에 그냥 천천히 이평선 모아주면서 4시간봉에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게 좀 차트적으로도 힘이 좋고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채권 시장에 녹아져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주 트레이딩은, 그리고 경기 순환주,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경기 순환주인데, 이런 애들은 좀 조심조심 손절매 잘 하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풋 쪽으로 많이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일시금을 하단 온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뷰 요약해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런 거는 뭐 크게 지금 가격 변동이 없어서 제가 어제 찍어놓은 영상 참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